그러다가 17일 중간조사 발표하고 후리안이 범인이다라고 발표해 놓으니까 국정원에서 급해가지고 이제 대공수사 국장하고 과장을 보낸 거고요. 그때부터 또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게 10월 24일이에요. 그 면담에서 성현 국장이나 아니면 한철원 과장이 한 얘기겠죠. 야,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화두를 던진 거죠. 일단 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 아니야.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란 말을 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우리가 너를 보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말을 맞춰야 네가 산다 이런 말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라정일 선생이 계속 쓴 글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북쪽에 저쪽에 온 요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의 인물이 아니라면 북쪽에서 온 인물이라면 굳이 우리가 데려와야 할 이유도 없고 제3국으로 빼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그 작업을 집요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남쪽 정부가. 또 그러기 전에 그 강민철에 대한 옥바라지도 오랫동안 했고 옥바라지가 뭡니까? 그 사식도 내주고 돈도 네. 넣어주고 네. 김현희가 쓴 책도 넣어줬다고 라종일 씨는 책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작업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민철 그렇죠. 데려오면 강민철을 김현희처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강민철을 돌보자면 북에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강민철, 여러분이 강민철이야. 난 지금 뭔가 조국과 국관리에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배신당했어. 그러면 네.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입을 불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쪽 지킨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럼 네. 누가 관리를 했느냐,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왜 한국 정부가 관리를 합니까? 국정원이 왜 관리를 하냐고 그걸.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왈왈북 진행을 맡고 있는 커트입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강진욱입니다. 네, 저희 강 기자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지금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에 계시고 이제 통일부 쪽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통일부서에 계셨던 거죠. 뭐 외신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남북관계,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러면서 제도권 언론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합니다만 거기서는 또 좀 특이하게 북을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걸 뭐 강 기자님이 다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뭐 1974년에 문세강 유경수 피살 사건이라든지 76년에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그리고 저희가 1편에 이어서 2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사건,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났던 83년 8월 22일 대구 미문화원 시한폭탄 장치 뭐 폭파 사건, 86년 9월 14일 김포공항 뭐 크레모아 사건, 그리고 87년 김현희 칼기 858기 사건, 뭐 이거는 또 우리 홍강철 님도 여러 매체에 나와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83년 이 버마 아웅산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그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3명 그 중에 제일 그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강민철 그리고 본명이 강영철이라고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과 또 나머지 2명이 있죠. 이들이 버마에 도착해서 뭐 한 행적이 지금 그 저기 자료 보고 계시죠, 강철님도. 네. 이게 물론 이제 군에 계셨고 뭐 이쪽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들의 행적이라든지 이 뭐 테러 그 뭐 폭파라든지 이후에 이제 체포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네네. 9월 15일 배 어쨌든 화물선 타고 들어왔네요. 북한 화물선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게? 네, 그래서 발표가요. 예, 북한 화물선을 타고 들어왔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사건은 10월 9일인데 네. 9월 15일. 에 네. 상당히 좀 일찍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또 뭐 22일 날에 하선을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배에서 있다가 네. 22일 날 하선해서 네. 그리고 10월 6일에 숙소를 이탈했고 네. 7일 새벽 2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제일 의심을 먼저 받을 건 북한이죠. 그렇죠. 만약에 전달에 죽었다면. 그렇죠. 네? 제일 먼저 싶어요 북한이잖아요. 그 죽지 않았더라도 지금 뭐 전 네. 세계가 이 사건으로 북한을 지금 네. 테러국으로 여기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작원들이 네. 이 북한 함선 타고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증거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 진짜 우리가 네. 뭐 배나무 밑에서는 뭐 이거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서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들 보면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허술합니다. 네? 보면 네. 김현희도 그렇고 김현희도 하고 칼기 사건. 이것도 같은 거죠. 꼬리짜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버마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까? 예? 우리 탈북자들 버마 통해서도 옵니다. 미얀마 통해서도. 그렇죠. 중국, 미얀마 이렇게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을 통해서 이 미얀마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이. 그리고 그 당시는 더 중국과 버마와 네. 또 관계가 북이 좋았을 때. 네, 다 좋았죠. 그때는. 또 뭐 다 사회주의권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때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증거를 남기려고 우선 이게 북한 화물선 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것인데 네. 조작한 측에서는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화물선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화물선이 오는 시기가 9월 15일이었던 거예요. 버마 입항일이. 버마 이제 저 외항에 가 있었겠죠. 와서 이제 우리 배 좀 되겠다 해서 허가 받고 된 게 9월 한 15일? 15일, 17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2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배에 계속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와서는 20일 날 나와서는 10월 또 사건 벌일 때까지 2주일간 또 어디 또 모처에 가서 또 숨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가강했겠죠. 아니 그러면 무슨 특수공작원이 3주간이나 이렇게 네. 어디 숨어 있다가 일을 벌이냐는 얘기예요. 네. 아니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정부의 공식 발표가 버마에서 노숙을 했대요. 아니 버마 대사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작원이면 더 왜냐하면 노숙하다가 뭐 버마가 아무리 뭐 그때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해도 뭐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하면서 마지막에 짠 준비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뭐랄까 탈출 부분까지 뭐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의혹 사건이라고 제기하는 데는 사건이 나고 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북에 의해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혔다. 이게 너무 조금 그렇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홍광철 씨 아까 계속 얘기했어 허술하게 만든 거예요. 뭔가 일을 악의가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화물선도 끌어들여야 되고 나중에 또 뭐 노숙도 했다 그래야 되고 근데 노숙했다고 하는 날짜가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경호팀이 마지막에 또 간 날짜하고 겹치는데 10월 7일이 사실은 네. 그런 또 약간의 또 그 무슨 약간 우연한 어떤 거 일치되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강 기자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좀 의심스럽다 날짜가 그런 거죠. 네, 우리 바로 경호팀이 들어가서 그 뭐 이렇게 하는 네. 그 날짜하고 같은 날짜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숙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제 그 콘티를 짠 거겠죠 시나리오를. 근데 아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간 것부터가 이제 그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버마에서는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북쪽에 대해서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부터 배가 이제 버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화물선이 그 뭐 스리랑카도 갔다가 여러 나라를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버마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주시하고 있는 배에 사람을 태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거기 사람 내렸는데 내린 사람은 또 승선도 안 했는데 배를 띄워 보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엉성한 거예요. 인원 체크가 전혀 안 돼. 그렇죠. 승선한 인원, 그 하선한 인원이 있으면 승선한 인원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명이 3명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아주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버마 1983 버마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특히 강민철 씨가 생존자니까 당시엔 생존자였죠. 2008년에 아마 그 버마 그 교도소에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이분이 그 여기서 북파공작원이라는 건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쓰려고 우리가 칼기 김현희 사건 때 의심하듯이 대한민국에서 이때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으면서 그 안기부 2차장 당시 이 안기부 2차장으로 있었던 박세직 그 전 수방사령관이 그 뭔가 팀을 하나 꾸렸는데 그게 무슨 812 교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그 8.12 기획이 알려진 건 아주 근래 일이고요. 최근에. 예, 최근에 그것도 이제 주간조선, 월간조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이 예, 그 정보를 줬네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강민철 관련된 그 중요한 그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결정적 단서쯤 되는 그 문건도 조갑채 씨가 특종을 해서 그 찾아냈다기보다 그 국정원 안기부에서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네. 그 조갑채 씨를 통해서 이제 공개한 문건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강민철의 인적사항이 나와요. 음. 인적사항과 그 83년 사건 당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사진이요? 사진이 홍강철 씨 입고 이런 와이셔츠 차림에 말쑥한 차림에 이렇게 얼굴 사진이 나와요. 그런 사진은 또 구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남쪽에서는 네. 북쪽의 그 요원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민철을 보낸 조직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사진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떠냐면 이렇게 네. 그 우리는 흔히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러죠. 대남 연락소라고 네. 연락소 이제 그 뽑혀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장원철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닭공장 지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딸 9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위아들인데 근데 그 귀엽고 가겠다고 이랬습니다. 걔가. 그래 아버지 엄마 또 그다음 보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는데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사진을 몽땅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하. 그 친구들 학급 친구들 예. 다 돌면서 그 정문철이 사진은 다 가져갔습니다. 아, 야. 미리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철저히. 아이적 사진은 사실은 관계는 없죠. 어쨌든 연락소에 가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 모양은 변하지만 그 연락소라는 거는 대남 사업 네, 대남 사업 하는 데죠. 거기를 그래요. 이제 그렇게 네. 사진까지 아예 그렇게 소진 다 걷어갑니다 다.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리고 아이적 사진도 걷어가는데 공작원이 성장해서 지금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원칙에. 아, 또 생생하네.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강 기자님이 지금 보내주신 거에 보면 이제 그 조갑재 씨나 그쪽을 통해서 나온 게 83년 10월 사건 직전 모습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은 이 검거 과정에서 뭐 자폭하고 뭐 수류탄 터지고 하면서 다 상처 입은 사진만 있는데 이제 멀쩡한 모습으로 작전 직전에 투입한 진짜 조직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사진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라종일 씨가 당시에 이제 안기부의 어떤 상당히 책임질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민철 씨 찾아가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한 게 회고록에 좀 있나 봐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이제 라종일 그 씨한테 직접 뭐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분은 자기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세요. 네. 근데 전혀 누가 시킨 게 아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안기부 해담당 차장으로서 안기부 2차장으로서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범화를 찾아가서 강민철을 면담하도록 자기가 직접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 범화의 그 어떤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당시 범화 주재 한국 대사관이겠죠. 국정원 요원이겠죠. 국정요원과 강민철을 면담을 주선했던 것 같아요. 라종일이 위해서. 라종일 씨가 근데 국정원 그 차장이 현장에 범화에 가서. 범화에 가서. 근데 자기는 그걸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이 사건을 관여했던 안기부의 어떤 안기부가 그때 98년에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네. 97년 12월에 김현희가 국정원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요원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슨 신분 세탁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뭔가 이전의 작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강민철을 국내로 송환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8년 11월 달에 이제 그 라종일 안기부 2차장을 초대 국정원 차장을 범하에 보내서 국내 송환 내지는 제3국으로 빼내는 작업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종일 선생은 계속 부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관여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김장환 목사 같은 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데려오려고 안 하니까 라종일 선생은 이제 그 세계 교계의 마당발이었던 김정환 목사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서 국내로 안 되면 제3국에라도 보내려고 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라종일 선생이 계속 쓴 글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북쪽에 저쪽에 온 요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의 인물이 아니라면 북쪽에서 온 인물이라면 굳이 우리가 데려와야 할 이유도 없고 제3국으로 빼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그 작업을
집요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남쪽 정부가. 또 그러기 전에 그 강민철에 대한 옥바라지도 오랫동안 했고. 옥바라지가 뭡니까? 그 사식도 내주고 돈도 넣어주고 김현희가 쓴 책도 넣어줬다고 나중에 신책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민철 그렇죠. 데려오면 강민철을 김현희처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본래 강민철을 돌보자면 북에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북에서 뭐 우리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북이 도왔다는 걸 나타내지 않고 우회적으로라도 강민철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민철, 여러분이 강민철이야. 난 지금 뭔가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배신당했어. 그러면 네.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입을 불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쪽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다. 그럼 네. 누가 관리를 했느냐,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왜 한국 정부가 관리를 합니까? 북정부는 왜 관리를 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걸 그 북쪽 대사관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뭐 당분간은 뭐 위경에 단절됐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대사관에 다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어쨌든지 강민철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돌보지 않는다 한다면 북한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상부 지시를 안 따르죠. 강민철이 같이 될 건데 그렇죠. 자기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철이처럼 야 저렇게 했다가 2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국가가 안 돌봐? 이렇게. 아 진짜 강준 씨 그 얘기는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뭐 여기서 북파 뭐 남파 이 공작 사업 연락소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여러 가지 그 조금 저희가 뭐 시대 아픔이긴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픔이긴 합니다만 북이 이 그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진짜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우리는 과연 뭘 했냐 이게 진짜 독재 정부에서 이런 건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 기자님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아까 얼핏 말씀드린 8.12 계획하면서 유튜브에 쳐보니까 해병대 망치부대 뭐 8.12 부대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 유튜버 에피소드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국가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82년부터 84년까지 박세직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이용만 당하고 너희들은 없는 존재. 그게 그 유명한 영화 실미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한국 정부가 강민철을 왜 옥바라지 했느냐. 나종일이라는 사람이 해외 정보부 2차장의 직함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버마 현지로 가서 현지 버마 외교부에 있는 그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뭔가 면담을 주선하고 강민철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은 믿기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믿기느냐는 거죠. 이렇죠. 이제 북은 어느 정도냐면 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거기에서 일하던 북한 무역 일꾼 그걸 말레이시아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레이시아하고 외교관계 단절했다는데요? 아예 북한이? 말레이시아 우리 외교관을 네. 미국으로 보냈어. 네, 그러니까 무역 일꾼이죠. 무역 일꾼을 네. 미국으로 송환했어. 네. 네. 너희 왜 우리 무역 일꾼을 미국으로 보냈어? 단호하게 외교관계를 단절했다는데요? 말레이시아하고? 아니 북쪽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데 한 개의 나라하고 외교관계 단절해 버린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중대한 결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여줘야만 그렇죠. 당과 국가를 위해서 해외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메시지지만 네.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는.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국가는 나라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준다. 그런데 강민철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DJ 정부로 바뀌었을 때 이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 바뀐 이곳에서 그렇게 뭔가 단도리를 치려고 바쁘게 움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나종일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98년에 이제 나종일 씨가 버마에 가서 강민철 면담을 주선을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2004년까지 남한 외교부에서 남한 국정원에서 강민철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종일 씨 책에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83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몇 년까지 이후 몇 년까지도 계속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남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끊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98년에 다시 가서 강민철과 이제 접촉선을 만들고
그 접촉선이 2004년까지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에 이제 그 킨윤 장군이라고 하는 그 버마의 그 한 2인자 3인자쯤 되는 사람하고 이제 라정민 씨가 접촉을 했었는데 그 킨윤 장군이 실각을 하면서 그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8년에 갑자기 감옥에서 무슨 배앓이를 시작해서 앰뷸런스 불렀는데 뭐 싣고 가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2008년에 버마하고 북한이 수교가 다시 재개돼요. 2007년에. 아 7년인가요? 2007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급했다고 그럴까요? 버마하고 이제 북한이 다시 수교를 다시 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뭔가 드러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강민철을 빨리 어떻게 어차피 제3국 아니면 본국 송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현지에서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고 이제 그 조각들을 이제 강 기자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쭉 모아 오신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조금 그 자극적인 몇 가지 제가 또 파편을 말씀드리면 이 첫 일성이 이거였다 그래 강민철한테 야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게 그 강민철을 면담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첫 일성으로 일단 살고 보자. 네. 네, 그리고 강민철이 이제 이제 체포가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체포가 되는데 그 수류탄이 이제 오작동한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수류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핀을 뽑고 이제 손잡이를 놓고 나서 몇 초 뒤에 폭발하는 건데 3초 뒤에 폭발하죠.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터졌다. 이거는 이 수류탄을 준 사람이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려고 입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북이냐 남이냐 뭐 이런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대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산채로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한 사람은 현장에서 뭐 총을 맞았다고 죽었다 그러고요. 또 한 사람은 팔 2개가 날라갔고 또 한 사람은 강민철은 팔 한쪽이 날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불량 수류탄을 그러니까 뽑으면 터지는 수류탄을 준 거죠. 네. 의도적으로 작품용을 만들어 준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수류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3초 만에 2.5 내지 3초 만에 터지거든요. 안전핀 뽑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던지면 그렇죠. 이게 고리가 빠져나가고 니가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서 떨어져서 터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류탄을 던지겠어요? 내가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사건들이 테러리스트를 중심으로 있고 이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면 박세직이라는 사람이 또 상당한 그 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까 1편에서 저희가 안기부 2차장의 직함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 자체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아니냐. 예, 네. 잠깐 이제 네. 박세직 씨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너도 살아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먼저 네. 그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10월 24일 날 면담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10월 17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북한 소행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코리안이 범인이다라고 발표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안기부의 대공수사국장하고 과장 성영 국장과 한철원 과장이 날아갔잖아요. 네. 예. 그 다음부터 그 전부터인데 사실은 계속 강민철과의 면담을 요청을 해요. 남쪽에서. 그럼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북에서 얘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신변 보호를 잘해달라고 계속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접촉을 요청했는데 버마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17일 중간조사 발표하고 코리안이 범인이다라고 발표해 놓으니까 국정원에서 급해가지고 이제 대공수사 국장하고 과장을 보낸 거고요. 그때부터 또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게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 예, 그게 첫 면담이었는지 몇 번째였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면담에서 성영 국장이나 아니면 한철원 과장이 한 얘기겠죠. 야,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화두를 던진 거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 아니야.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란 말을 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우리가 너를 보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말을 맞춰야 네가 산다 이런 말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뭐 테러리스트 뭐 누가 시켰어, 왜 죽였어,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 쪽으로 귀순하면 잘해줄게, 진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던 거고요. 약간 이제 박세직 씨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밀스러운 의문점들은 10월 9일날 사건이 터지고 10월 10일날 바로 진상조사단장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14명 구성 단원들은 뭐냐면 치안본부, 그 다음에 정보사.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폭파 전문가, 뭐 이런 공작 전문가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증거물이라는 것들 미리 다 챙겨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제 진상조사단이라고 가는데, 그 전까지 박세직 씨는 안기부에 있었다는 그 직함 자체가 일체 비밀이었어요. 아까 이제 수도경비 사령관에서 이 사람이 강제 예편을 당하는데, 그게 1981년 8월 6일 날짜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게 대서특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이라면 거의 정권의 한 3인자쯤 되거든요. 3인자, 4인자쯤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관직 삭탈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독직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 육사 12기 동기 이발환이라는, 또 이계환이라고도 하는데, 그 육사 12기 동기를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무슨 부정청탁, 융자 알선 이런 거를 했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을 강제 입편을 시키는 거예요. 네.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수도경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박세직 씨가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두어 달쯤 있다가 동력자원부 자문위원이 됩니다. 그게 82년 1월쯤 돼요. 네. 81년 말인가? 저 지금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동력자원부 자문위원이 되는데, 그로부터 또 몇 달 있다가 한국전력 부사장이 돼요. 네. 그럼 그 기간에 이 양반이 하고 다닌 행적이 무슨 원자력 관련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해외를 한 달씩 나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만 알려진 거거든요. 동력장부 자문위원, 한국전력 부사장. 그러다 일체 알려진 직함이 없었는데, 아웅산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쯤 있다가 1년 뒤에 터지고 나서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갈 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직책과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었어요. 그냥 그 이름 특종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1단짜리 특종인데 아주 전 그걸 대단한 특종이라고 보는 게, 박세직이라는 이름이 감춰야 할 상황인데 조선일보 취재망에 걸린 거예요. 진상조사단장이 박세직이더라, 박세직 2차장이라더라 라는 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려진 겁니다. 사실은 알려질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슨 이원경 외무장관이 진상조사단장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박세직 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제예편 뒤부터 안기부 2차장으로 직함을 달고 등장할 때까지가 수상한 거예요. 행적이. 그동안 모종의 공작을.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8.12 계획, 벌초 계획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뒤늦게 이제 2010년대 와서 주간조선, 월간조선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그때 이 8.12 계획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그 계획은 육사 12기들이 주도한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사 12기가 박세직, 보안사령관 박준병, 또 박세직의 동기 아까 이계환, 이발환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상현이라고 하는 정보사령관이 또 육사 12기예요. 그러니까 박세직 그 안기부 차장과 이상현 정보사령관이 협의해서 작전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북파공작원들이. 그게 81년 8월 시작된 8.12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그 박세직 씨가 수도경비사령관에서 강제 입현 당한 지 엿새 뒤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 기자님 지금 우리가 테러리스트 여러 가지 이제 일곡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테러리스트 강민철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왜 옥바라지를 해주지? 근데 나중에 왜 움직인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범한 사태를 좋다. 우리 강 기자님 얘기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꾸몄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미국 CIA가 이거를 꾸미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서 세 번째 꼭지에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으라 다시